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김홍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 20분 동안 발표드릴 내용은 한강유역청에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제 2023년 작년까지 한 5년간 한강수계 유입지천에 대해서 미량 오염물질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5년간 수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한국화학융합 과제 책임자로서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수행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 공동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서 시료 채취라든가 그 다음에 수질 기본 오염 물질에 대한 한 10개 정도의 항목에 대한 분석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은상 교수님께서 저희가 시험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미량 오염 물질에 대해서 거동 분석이라든가 오염원 특성 분석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분석을 많이 해줘서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이 2019년도 7월인가에 시작을 해서 1차 연도가 한 6개월 정도 됐고 2차 연도부터 해서 4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연도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이게 연구가 시작되자마자 1차 연도 말기부터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5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시작해서 코로나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예기치 않게 연구진과의 소통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청과도 소통도 굉장히 많이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연차 평가라든가 중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역청에서 많이 이제 관리도 해주시고 저희 이제 연구진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줌 회의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소통을 많이 함으로써 어쨌든 저희가 작년까지 해가지고 연구를 어쨌든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저희가 어쨌든 이 과제에 PI로서는 굉장히 이제 유역청과 더불어 저희 환경보전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했던 내용을 이제 저희가 정노선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듣기로 5년 동안 했던 내용을 20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길래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했습니다. PPT를 5년 동안 했던 내용을 20분 동안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PPT를 한 20분이면 한 40장 내로 어떻게 줄여야 될까? 라고 굉장히 좀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 절차와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해 봤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스킵해 나가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개요와 저희 내용 그리고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부터 저희가 이제 19년 6개월과 20년 1월 1일 코로나가 시작해서 2023년 딱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시작된 해와 연도와 끝나는 연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연구기관은 저와 더불어 환경보전협회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연구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연구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연구진이 생각했던 기본조사 이제 맞을 때 앞에 선행 연구가 많이 한 10년 정도 이루어졌고 연구 보고서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됐을 때 저희가 문제라고 어쨌든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첫째는 본류 중심, 유입 지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본류 중심의 관리 체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류미 지천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특정 수질 물질을 비롯한 어쨌든 특정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흡합성 물질이라든가 의약 물질이라든가 항생제 이런 새로운 오염 물질의 유입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지만은 어쨌든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시험 방법에 대한 이제 개발 이런 부분으로 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한계점들을 저희 연구진들이 좀 힘을 합친다면은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한 선행 연구 지점 및 조사 항목을 조사해서 실제로 미량 오염 물질 오염도가 높은 지류지천 중심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중점 관리 미량 오염 물질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초 자료 확보하고 그리고 향후에 대한 예측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연구를 이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첫째는 잠정 관리 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염원별 배출 가능한
예를 들어서 배출 가능한 오염 물질을 분류를 제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큰 틀 안에서 저희가 두 가지로 목적으로 진행을 해서, 첫째는 장기적으로 한강수교 오염 물질의 유입 특성 파악을 하고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의 오염원 및 오염원을 거동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어쨌든 관리 측면에서 관리기관이 발주기관에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오염물질 관리 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했고,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아까 그 전문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가 이제 같이 그쪽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내용들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5가지 분류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강천 권 15개 중권역에 대해서 항목과 주기 조사 지점, 항목 주기 선정하고 월별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 번째 모니터링 결과를 이제 보고 추가적인 조사, 정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오염 물질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4단계로서 유입지천 대상의 오염은 예측을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미량 오염물질의 유입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주변 지역을 어쨌든 오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유입지천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관련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큰 단계의 저희 목표를 삼고 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6개월과 2차년도 4년, 5차년도까지 초기 한 4년 동안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진행을 했을 때 1차년도에는 지점과 항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년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50개 지점, 30개 항목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년도까지 계속적인 실시한 후에 3차년도에 1, 2차년도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35개 지점, 50개 지점이 아니라 35개 지점으로 업무의 폭을 좁히고 항목 자체는 30개 항목으로 확정을 해서 4차년도, 5차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였습니다. 1차년도에서는 이제 첫째 이제 50개 지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개 지점과 30개 항목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점 선정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선행연구에서 했던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분석을 했고요. 처음 초기 단계부터 많이 분석을 했고, 중권역 대표 지점은 이제 14개 지점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었고, 유입 지점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보시면 이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36개 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그거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로 분류를 해서 8개 지점과 12개, 8개 지점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개에 대한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항목은 이제 미량 오염 물질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 30개 항목이고, 그리고 이 30개 항목은 이제 어떻게 선정을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선행연구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니까 최대 검출 빈도가 많이 나온 것을 검출 빈도로 봤을 때 15개 이상이 되는 항목을 가지고 30개 이상을 선정하였습니다. 3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선행연구 초기 이제 연구 제안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선행연구와 한 10년 동안 조사된 선행연구와 대상 지역 우선 선정하고 15개 중권역의 주요 오염원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물안경 측정망 배출원과 공단을 고려해서 주입 유지청 선정하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 이제 118개 중에서 36개를 최종적으로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3차년도부터는 24개로 저희가 줄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이제 36개 지입 지천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링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적으로 36개 유입 지천에 대한 미량 오염 물질, 오염원에 대한 문헌, 그리고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이제 현장 조사라 이런 부분 실시해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 물질 특성 조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배출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4차년도부터 정밀 조사를 4차년도에 6개 지점, 그 다음에 5차년도 3개 지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했는데, 그 정밀조사를 하기 위한 배출원 추적의 기초자료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 오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염 배출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좀 다녀와가지고 이제 배출원이 어쩐 이제 원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 위치도 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문헌에 나와 있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료보다는 현장에 실제 가가지고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축산계라 생활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고, 문헌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2차년도에 만들었습니다.
3차원도의 저희 측정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에 이제 50개 지점에서 이제 중점 그 모니터링 계속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농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지역도 있고 불필요한 지역도 있고 해서 3차원도부터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가지고 전체 50개 지점을 35개 지점으로 줄이는 작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저희가 고려한 사항이 독성 이제 그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검출 농도 2차원도까지 검출 농도와 독성 지수 그리고 유량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대표 지점 같은 경우는 유량이 중권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량이 많기 때문에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 A는 이제 농도입니다.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산정을 해봤고 그다음 유입지층 같은 경우에는 유량을 함께 고려한 부하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어쨌든 이 안에서 임팩트 좀 개수를 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0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유기물질 농도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질은 무기물질보다가 어쨌든 임팩트 좀 개수가 그 미친 영향이 유기물질 한 100배 정도 높다라는 이제 저희가 문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무기물질에 대해서는 유기물질에 대해서는 좀 농도 개수를 조금 10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조금 그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뒤쪽에 이제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유효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표 지점을 11개 지점, 14개 지점에서 11개 지점을 줄인 이유는 산출 지점 이제 하위 점수 중에 유입지층 관련성과 대표 지점 연속성, 오염물 분포 이런 부분들은 3개는 제외하고 11개 지점, 그 유입지층 24개 지점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유입지층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지 산출 점수에 기반해가지고 저희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점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서 유입지층과 협의하여서 예산에 맞게 한 35개 지점으로 이제 줄이는 그 3차원도의 작업을 거쳤습니다. 4차원도에는 정밀조사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연구 3차원도 결과를 토대로 4차원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정밀조사를 6개 지점에 실시를 하고 이제 그 이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지천 중에서 저희가 이제 미량 오염물질의 이제 검출 항목의 수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지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배출 가능 오염원을 좀 특정하기 쉬운 용이한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산업계 지역, 요 주변 산업계로는 효천천과 죽당천, 생활계로는 삼정천과 검단천, 역곡천, 토지계는 신담천 이렇게 6지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우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적었던 4, 5월에 실질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실제로 시로 채취를 이제 또 해가지고 저희가 시로 채취 분석을 맡겨가지고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5차원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러한 이런 결과들을 총 한 10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됩니다. 선행연구에서 한 4만 개 정도, 저희 쪽에서 한 6만 개 정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한 1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축적을 해서 이 엑셀로 해가지고 소팅을 어쨌든 소팅을 함으로써 충분히 농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코드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결과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조금 이제 간략하게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미량 오염물질 DB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을 했고 전체적으로 10만 개 정도 됩니다. DB 활용 매뉴얼은 이제 필터링 기능을 삽입해가지고 이제 조사 지점과 항목, 기간을 설정하면은 데이터가 추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중권역 대표 지점 같습니다. 대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과를 산출해 보니까 중권 대표 지점 BOD 같은 경우에는 한 1, 2등급, 그리고 TOC도 1, 2등급, 그리고 TP 1, 2등급 맞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5년 동안 어쨌든 유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5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농도 분포를 갖다가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 로그 스케일로 해가지고 조금 보기 편하시게 조금 나타내 봤고 이쪽에 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검출 빈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보면은 이쪽에 지금 보시면 징크나 아연 무기물질들은 그 거의 대부분이 다 검출이 되는 대부분 무기물질은 다 검출이 되고 이쪽에 이제 SVOC라든가 농약류 이런 부분들이 검출되는 부분을 조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권적 대표 지점 농약류 검출 빈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지점별로 이제 빈도를 나타내 보았고, 알데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알데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분해가 되고 나면은 72년도 이후에 제조는 금지됐지만은 분해가 되면은 디엘드린과 이제 헵타크로로 에폭사이드 AB 이쪽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때 지금 살펴보면은 헵박스로 이제 그 헵박스 AB로 보면은 실제로 그 알데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거의 나오지 않지만은 이것이 분해 산물이 되었을 때 헵타크로로 에폭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어하워에서도 하류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안성천에서도 이렇게 좀 검출이 나오더라.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알데린이라는 물질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분석을 해보았을 때 헵타크로로 A라는 물질로 저희 분해가 되어서 계속 유지되고 지금 농도가 지금 미량 나오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입 지천입니다. VOC, SVOC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검출 농도 분포라든가 지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타내 보았고, 그 다음에 감시 환원 물질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검출 농도와 평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요 감시가 좀 필요한 물질들은 검출 빈도에서 한 50% 넘는 물질, 최대와 평균과 비율이 한 10이 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시 물질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해 보았습니다. 기초 자료로 저희가 연구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점별로 이제 뭐 하나로 나타낸다면은 주변 그 지점의 환경, 그다음 저희 농도 분석 결과, 오염 물질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결과물을 제출하였습니다. 미량 오염 물질 이제 거동으로 살펴보면은 이 부분만 대략 일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 살펴보면 상류부터 하류까지 북한강 남한강이 합류되어서 한강 하류로 지천되었을 때 이 지점이 저희가 샘플링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달을 나타내 드리지 못하고, 이제 청평댐 같은 경우는 유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남한강 하류 경안청, 팔당댐의 유량은 경안청은 유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었고, 이제 팔당댐과 남한강 하류는 이렇게 좀 숫자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 디에틸 그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농도 분포가 이제 상류와 하류가 실제로 조금 농도 분포표가 거의 좀 유사하더라라는 부분들로 해서 좀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이제 부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질 항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보았을 때 이제 부하량 같은 경우에는 무기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한강 고양 이 하류 쪽에서 최대 부하량을 나타내었고, 올스자리량과 이제 포크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제 잠실 요 중류 부분에서 2배 이상 부하를 나타냈고, 상류에서 상류에 위치한 낙동강 하류에서는 퀴놀린 같은 경우에 이제 한강 고양 대비 한 2배 정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뭐 상대 기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죽당천이 뭐 남한강 하류에 전배 오염물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한번 부하량을 가지고 한번 산출해 보았습니다. 이제 미량호 정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000년도부터 4,000년도에 6개 지점, 5,000년도에 3개 지점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3,000년도까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특정되어지는 지점을 6개 지점을 선정해서 이제 저희가 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VOC, SVOC 검출 빈도와 검출 농도 분포를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제출하였고요. 그다음 농약류, 무기금속 검출 빈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도와 검출 농도 분포를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염물질의 예상 유입원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 지점별로 주변의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방문을 통해서 방문을 보았을 때, 그리고 방문을 통했고, 그 다음에 그 농도가 높게 나온 사유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판단해 보았을 때, 이제 뭐 나타나는 이렇게 오염원 조사에서 좀 판단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그림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을 동안에 이제 유입 가능성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정밀 조사에 관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제외를 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적인 결론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진행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측 위주, 저희가 실제로 분석한 기초 자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량이긴 하지만 10만 개 정도를 확보를 한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2024년과 2025년 이런 부분에서도 뭐 저희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연계가 되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계열 분석, 고동 특성 이런 부분들도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기초자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량호 추적하기 위해서 부하, 그 다음 오염원 분포를 심층 평가해가지고 유입지천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결과물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다면 첫째는 실측되어진 오염의 분포 특성을 나타내 주었고, 그 다음에 검출 특성, 배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오염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DB를 구축하였고, 이제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제 앞에 선행 연구에서 많이 확인됐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평가에 대한 방법론까지 저희가 제시하였다는 것에 저희가 의의를 가지고 연구를 어쨌든 연구진들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